엄마, 짐이 왜 이래요? 집이 텅 비었잖아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수미는 황급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평소 가득했던 소파와 장롱이 사라지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까지 모두 내려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박스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쌓여있을 뿐이었다. 이사하려고 짐을 쌌다. 어머니 오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72세의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이사요? 갑자기 어디로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로. 그리고 이 집 팔았다. 며느리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을 팔았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은 어쩌고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왔던 것처럼. 지연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 반찬 가게에서 30년을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오전 7시에는 도시락을 싸서 손자들을 학교에 보냈다.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며 저녁까지 가게를 지켰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은 없었다. 다시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쳐야만 하루가 끝났다. 처음에는 행복했다. 손자들이 할머니 최고 하며 안겨올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며느리 윤미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다. 어머니, 저녁은 7시에 꼭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빨래는 우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냄새가 너무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지연은 점점 식모처럼 취급받았다. 가족회의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무시됐다. 명절 계획을 세울 때도, 손자들의 교육 방침을 정할 때도, 심지어 집안 리모델링을 할 때도 지연은 그저 뒤처리만 담당했다. 어느 날 독감으로 쓰러진 지연에게 윤미가 말했다. 어머니, 저녁은 어떡하죠? 아이들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노동력일 뿐이라는 것을. 몇 달 후 지연의 손목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평생 무거운 냄비와 장바구니를 들고 살아온 탓이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수술 당일 병원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서도 괜찮으시죠? 저희는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혼자 퇴원해 집에 돌아온 지연을 맞이한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못하셨으니까 밀린 게 많아서요. 그날 밤 지연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친구들도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러게.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 좋은 데 있으면. 아직은 건강하시니까 좀 더 지켜보자. 집안일은 계속 도움이 되고. 지연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였던 것이다. 며칠 후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제주도로 5일간 다녀올게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집을 맡기고 편히 다녀오라는 거구나.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결심했다.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겠다. 아들 가족이 떠난 다음 날 지연은 부동산에 집을 급매로 내놓았다. 이 집은 그녀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유일한 자산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산 집이니 내가 내 손으로 팔겠다. 부동산 중개사는 놀랐다. 어머니,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내 집이야. 누구와 상의할 필요 없어.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 앞에서 지연은 당당히 선언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너희도 짐 빼라. 새 주인이 들어온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수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도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니. 이제 진짜 독립해. 윤미가 분노했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아이들 핑계대지 마라. 그동안 나를 무시해온 건 너희잖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다. 일주일 후 지연은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 이제야 진짜 숨 쉬는 것 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그들은 지연을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오지연으로 대했다.
혼자 차린 소박한 식탁도 스스로 가꾼 작은 텃밭의 상추도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다.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됐어. 이젠 너희 삶을 잘 살기만 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그날 밤 지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지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자. 파도 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리듬을 타며 밤을 채웠다. 72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다.